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충청지방에 홍풍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충청지방 일대에서 유명한 부호의 아들로 일찍이 그 아버지가 독서당에 앉혀놓고 그를 아무리 가르치려고 했으나 풍생이 어찌나 머리가 우매한지 그만 단념을 해버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난 포기요, 포기? 그러나 집안은 부유하고 공부를 멀리하면 자연 빠지는 게 주색이니 어느 고을에 아무개 기생이 예쁘다면 풍생은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신물이 나게끔 놀며 돈을 물쓰듯 하고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요 며칠 전 풍생은 전라도로 유람 갔다가 무려의 200냥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후 또 어느 곳으로 갈까 하고 궁리를 하는 터인데 마침 좋은 소식이 들어왔지요. 도련님, 풍생이 후원마루에 걸터앉아 시름없이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평소 신복처럼 데리고 다니는 종놈이 급히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무슨 일이냐? 풍생은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서인이 지금 좋은 소식을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종놈은 연신 벙글벙글 웃으면서 말했지요. 무슨 좋은 소식이더냐? 지금 서인이 하도 목이 컬컬하던 편이라 길 건너 주막집에서 막걸리를 한 사발 사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막 한 사발을 들이키고 있는데 때마침 선비 두 사람이 들어오며 하는 말이 평양기생에 관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생 말이라? 기생이라는 말에 풍생의 눈이 번뜩였지요. 네, 평양에 춘월이라는 기생이 있는데 그 용모의 아름답기가 경국지색이라 자기도 그 춘월이라는 기생과 20여일 논일다 오는데 그 사이 어찌나 정이 들었는지 박달재를 넘어오면서 북향하고 마구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놈의 이 같은 말에 풍생의 마음은 적이 동요되었지요. 그게 사실이냐? 아무렴요. 여보가 있겠습니까? 분명 그 춘월인가 무엇인가 하는 기생 이야기를 들었겠다? 글쎄 이놈의 귓구멍으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풍생이 자꾸 묻는 바람에 종놈은 그만 답답해 죽겠다는 듯 자기의 양쪽 귀를 잡아내려 보였지요. 그놈의 춘월이가 그토록 사나이의 가슴을 울릴 만큼 예쁘다니. 어디 나도 한번 가보아야겠다. 얘야, 어서 행장을 차려라. 풍생은 그렇지 않아도 어디로 갈까 하고 궁리를 하던 참이라 그 즉시로 종놈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놈은 기생 말만 들어도 사지를 떠는 풍생의 마음을 아는 거로 이같이 말을 했던 것이지요. 과연 즉시 떠나자 하매 그저 신바람이 나서 말을 끌어내어 바쁘게 행장을 차렸습니다. 이리하여 풍생은 돈 500냥을 말에 싣고 종놈을 앞세우고서 그날로 평양을 향해서 강행군을 하였지요. 그러나 충청도에서 평양까지는 무려 천리가 넘는 길이라 풍생이 평양 땅에 당도했을 때는 고향을 떠난 지 보름이 되는 저녁 오후였습니다. 평양은 확실히 정서가 어린 오랜 도시라 풍생이 말을 타고 대동문을 들어서며 문득 모란봉을 바라보니 조용히 굽이굽이 흐르는 대동강 물결을 머금은 듯 묵묵히 모색에 쌓여 있으니 그 전경이야말로 천리길을 달려온 나그네의 눈엔 그저 천만 가지의 회포를 느끼게 했지요. 과연 평양은 이름난 고을이구나. 산 좋고 물 좋으니 어찌 풍류명계에 미색이 없을까 보냐. 풍생은 넋을 잃고 모란봉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처럼 나직이 감탄하면서 말을 몰아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얘야, 넌 어서 가서 그 춘월이의 집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풍생은 즉시 종놈을 시켜 기생집을 알아오게 했지요. 그리고 종놈이 나간 지 얼마 후에 주막에 들자 얘야, 그래 집을 알았느냐? 네, 집은 확실히 알았습니다마는 조행길이 돼서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해서 노파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잘했다. 풍생은 마음이 흐뭇해서 노파에게 치아의 사례금을 준 후에 그를 앞세우고서 춘월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노파는 얼마를 이리저리 길을 바꿔가며 풍생을 끌고 가더니 어느 한 커다란 집 앞에서 멈춰섰지요. 여기옵니다. 고맙소이다. 풍생은 또 한 번 지하를 한 후에 말에서 내려와 즉시 사람을 불렀지요. 이리 오너라. 풍생의 목소리는 잠옷 위엄을 갖추었습니다. 조금 후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왔지요. 니시옵니까? 난 충청도에 사는 홍풍생이라는 선비로서 너희 집 아씨를 만나러 온 사람이다. 어서 안내하여라. 풍생의 말을 들은 하인은 생긋 웃으며 사나이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무엇을 생각하는 듯 다시금 생긋 웃고 나서 말했습니다. 천만 죄송하오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서두르거라. 네, 집 안으로 들어간 하인이 다급하게 춘어리를 불렀습니다. 아시마님. 무슨 일이냐? 검은고를 손질하고 있던 춘어리는 하인의 목소리에 한가로이 물었지요. 손님이 왔어요. 아는 사람이더냐?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충청도에 사는 홍풍생이라는 선비라나요. 영남에 사는? 혹시 아는 사람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생각에 잠기던 춘어리 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행색이 어떻더냐? 아주 호화스러워요. 살찐 말을 타고 있는데 젊은 시종을 데리고 왔네요. 춘어리는 비록 충청도에 산다는 홍풍생이란 놈팽이를 보지는 못했을 망정 하인의 말을 들으니 어렴풋이나마 그 위인됨됨이 떠올랐지요. 흥, 돈푼이나 있는 잡놈이구나. 어서 드리거라. 네, 풍생이 하인의 안내를 받아 객실로 들어가니 곧이어 화장을 곱게 한 춘어리가 들어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냉큼 선비님을 몰라뵌 저희 과실을 용서해 주십시오. 춘얼은 무릎을 살포시 구부려 절을 한 후에 사르르 눈을 들어 사나이를 쳐다보니 얼굴은 우락부락해서 흡사 파랗고 사촌쯤은 되어 보이는데 위인치고는 더럽게 추하고 못생겼는지라 그 즉석에서 풍생은 점수를 잃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 차림새는 잠옷 호화로워서 비단옷에 겹쳐 입은 조끼에 금 단추가 황촛불에 찬란히 빛났습니다. 내가 바로 맞추었구나. 돈푼이나 있으니 계집질을 하는 거겠지. 기생의 이런 속도 모르고 풍생은 해픈 입을 열면서 짓거렸지요. 과연 그대는 미색이로다. 내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온 보람이 있어. 그대 이름이 춘월이라지? 네, 춘월이옵니다. 흥, 봄바람의 달이라? 과연 사나이의 간장을 녹일 만한 치고. 어머, 선비님께선 풍류에도 멋지시군요. 하하하, 뭐 별로 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과히 심심치는 않을 거요. 풍생은 춘월이 지켜주는 바람에 어깨가 으쓱해져 이렇게 호언을 했으나 실로 하늘 천자도 모르는 주제에 풍류란 갯불 무슨 풍류인지 고작 안다는 것이 팔도강산의 문여인들을 주물럭거리면서 한두 마디 얻어들은 잡소리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토록 첩을 사랑하여 주시니 그 기쁨 비길 데 없습니다. 오늘 밤은 몸도 고단하실 테니 편히 여독을 푸시옵소서. 천리길 한결같이 그대 그리며 왔으니 오늘 밤은 은은한 봄밤. 은빛 같은 달빛 속에 사나이의 가슴을 적셔보자꾸나. 호호, 춘월은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풍생의 몸에 나긋이 어깨를 기댔지요. 이렇게 해서 평양의 일색이라는 춘월이와 충청도의 탕아 풍생과의 첫날 밤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춘월은 원래부터 풍생의 사람 됨됨에는 머리털만 치라도 흥미가 없었지만 원체 그가 가진 금전이 많은지라 돈에 끌려 하루하루 극진한 대우로서 모시니 풍생은 그만 춘월이에게 홀딱 반하여 같이 붙어 있기 어언 3개월이 지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양의 쇠사또가 부임하여 소위 상급에 속하는 기생들은
관례대로 새 사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차례가 춘월이에게 돌아왔지요. 행수기생으로부터 정갈이 왔는데 그 내용인즉 즉시 화장을 곱게 하고 새 사또님을 모시러 들어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밤 수청을 든단 말이냐? 풍생은 이 사실을 알고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물었지요. 새로 오신 사또님을 모시라는 분부인즉 어찌 피할 도리가 있사옵니까? 아니, 그럼 그 사또라는 놈에게 내 몸을 허락한단 말이지? 기생이 사또의 수청을 들음은 정한 이치인데 호호 서방님도 질투심이 여간 아니로소이다. 허나 염려 마십시오. 첩에게 좋은 계책이 있사옵니다. 춘월이 자지러지게 웃으며 이같이 말하는 통에 풍생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물었지요. 아니, 무슨 계책이냐? 서방님께서는 모름지기 첩이 하는 모양만을 보십시오. 춘월은 이렇게 대답을 하며 단장을 곱게 하고는 나갈 때 고쟁이 속에다 월경대를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계책치고는 매우 좋은 꾀로구나. 풍생은 그제서야 마음에 안심이 가는지 기꺼운 낯빛으로 짓거렸습니다. 그럼 서방님께서는 안심하시고 오늘 하루만 홀로 계시옵소서. 춘월이 그 고운 얼굴을 숙여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풍생은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가만히 춘월의 뒤를 밟기 시작했지요. 밤도 사뭇 어두운데 춘월이는 계집종이 밝혀주는 등불을 따라가다 마침내 관사에 이르자 돌연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차고 있던 월경대를 풀어내어 담이 기왓장 속에다 쑤셔 넣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숨어서 보는 풍생의 두 눈은 아찔하였습니다. 허허, 역시 못 믿을 건 계집의 마음이로다. 내 저를 사랑하기를 하늘의 해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였고 금은 보배를 아낌없이 주었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저같이 날 속인단 말이냐? 풍생은 분하고도 서글픈 생각이 들어 한숨이 절로 났지요. 흥, 인연, 내가 모를 줄 알고 이같이 교활한 짓을 했으렸다. 내 저놈의 월경대를 가져다 증거로 삼으리라. 풍생은 이같이 결심하고서 조금 전 춘월이가 담위 기왓장 속에 쑤셔 넣은 월경대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쯤 그 사또 놈과 춘월이 같이 어울려 온갖 짓을 다 하며 시시덕거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잠은 천만리 저쪽으로 달아나 버리고 오직 불같은 질투심만이 가슴을 태웠지요. 천하의 괘씸한 년? 사나이의 입에서는 갖은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대로 밤은 깊었지요. 차츰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풍생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계집의 월경대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쥔 채 방바닥에 쓰러져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른 새벽녘 사또의 수청을 들은 춘월이 일찍이 관사를 나오는데 문간에 이르러 어제 저녁 쑤셔 넣은 월경대를 아무리 찾아도 온데간데가 없었지요. 이것은 필시 그 홍가놈의 장난이 분명하다. 춘월은 그 즉시 이같이 단정을 하고서 집에 돌아와 가만히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니 과연 풍생이 월경대를 잔뜩 움켜쥐고서 이승인지 저승인지 모르고 잠에 빠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나이 같으니. 춘월은 빙긋 웃으며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가선 풍생이 쥐고 있는 월경대를 빼낸 후 그가 쓰는 갓을 대신 놓은 후에 그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서방님 주무셔요? 뭐라고? 그제야 풍생은 기지개를 불끈 켜면서 눈을 떴지요. 여보, 서방님, 어젯밤에는 그 월경대 덕분으로 그 짓을 면하고 이처럼 일찍 나왔나이다. 춘월은 생긋 웃으면서 사나이를 얼렀습니다. 그 순간 풍생은 어젯밤 자기를 속이고도 또 거짓말을 하는 춘월이
가증스러워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지요. 아니, 무엇이라고? 더는 말을 말지어다. 모든 일은 이미 청정백일하에 탄로되었거늘 너는 어찌 또 속이려 드느냐? 춘월은 풍생이 그럴수록 더욱 천연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되물었지요. 대체 서방님께서 무엇을 속으셨단 말씀이며 또 서방님을 속인 건 누구란 말씀입니까? 농간도 이런 농간이 또 있겠습니까? 아, 가슴이 쓰리도다. 날 속인 건 바로 내가 아니냐? 어머, 제가요? 허참, 아니, 그럼 넌 정녕 이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냐? 풍생은 춘월에게 증거를 제시하려는 듯이 지금까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쑥 내밀어 보이는데 가만 보니 자신의 gat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서방님의 갓이 아니오니까? 그러게,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어젯밤에 내 분명히 내 월경대를 가지고 돌아왔거늘. 이 소리를 들은 춘월은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놀리듯 말했습니다. 보셔요. 서방님, 월경대는 이처럼 제가 들고 있는데 서방님께서는 그 무슨 잠꼬대 같으신 말씀을 하십니까? 기생 춘월의 말을 들은 풍생은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는 눈치였지요. 허허,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어젯밤 내 분명히 전연의 월경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이 우매한 풍생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는 인간이라 그의 생각은 이렇게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서방님께선 무엇을 그토록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방님께서는 지금 머리에 쓰는 갓을 들고 계시온데 그럼 거기에 무슨 곡절이라도 있다는 말씀이셔요? 이상하다. 내 분명히 내가 어젯밤 관가의 문 옆담 위에 처박아 놓은 월경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가시라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풍생은 풀이 죽어 있었고 그것을 알아차린 춘월은 용기가 더욱 나서 말했지요. 그것은 서방님께서 소녀를 무척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한 곳으로 정신을 쏠리면 잠결에 마음먹은 바 그대로 행동을 하는 수가 있답니다. 지금 서방님께서 소첩의 월경대를 가져오셨다 하오나 그것은 꿈속의 짓으로 아마 서방님께서 첩이 신관사또께 몸을 허락할까봐 마음이 꺼려서 꾸신 꿈이 아닌가 합니다. 춘월의 말을 들은 풍생은 그 말이 그럴듯해서 물었지요. 그게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어찌 서방님을 속이오리까? 내 말이 맞는가 보구나. 분명 내가 꿈을 꾸었구나. 그렇지, 너는 과연 나를 속이지 않는구나. 멍청하기 그지없는 풍생이 이러면서 춘월의 등을 쓰다듬어 주니 춘월은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